자, 집단 상담, 이제 아동 집단 상담할 때 그 집단원들이 성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이제 집단에서 하게 될 때 집단에 영향을 주죠. 그러면 이제 리더가 좀 어떻게 이거를 제지를 해야 되는지, 탈락을 또 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난감하잖아요. 그걸 이제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성적 농담에 대한 부분은 이 지금 참여자들이 남학생일 경우는 훨씬 초등학생, 중학생 경우에는 많이 나오는 거고, 또 여학생인 경우에도 나오는 그래요. 집단을 하면은. 그래서 이제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같은 경우에 고등학생도 마찬가지고, 집단할 때 구조화할 때는 이 내용을 반드시 포함시키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이 집단에서는 나눌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의 이야기를 이제 구조화를 해야 되는데, 그럼 집단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하면 안 되냐? 그러면 이제 이걸 어디서 해야 되나? 이 집단에서 이런 부분들이, 이 아이들이 이제 고민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있을 텐데, 이걸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상담자로서도 고민이 되는데, 우선 집단의 이제 성격을 봐야 돼요. 집단의 성격이, 집단 상담이 지금 소통 능력, 항상 집단 상담이다. 이제 그렇게 했을 때, 이 소통에 대한 이런 부분들의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은, 지금 자기를 좀 드러내서 소통을 하는데, 신체의 소중함을 알고 이런 걸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잖아요. 여러 가지 내용, 나에 대해서도 안다. 이제 프로그램이 조금 뭐라 그럴까, 좀 너무 이렇게 좀 일반적이다, 이런 부분이 있어요. 버리고 싶은 나의 모습도 있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아이들이 이제 집단에서 이야기할 때 모든 이제 대화를 성적으로만 이렇게 표현하는 애들이 있어요. 콜라주를 하거나 뭔가 있을 때 이게 엄마의 가슴이다, 여자의 속옷 입은 여성이다, 젖가슴이다. 그리고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성적으로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자기의 성기들을 많이 이제 그리기도 하고 만들기도 하고, 보통 이제 애들이 그렇게 많이 하죠. 그래서 구조화를 어떻게 이제 하는 것이 조금 더 치료적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거나 또 어떤 활동들을 할 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기에 관련된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신체에 대해서 내 가슴이 이렇고 내 성기가 이렇고 이건 내 성기다, 이런 것은 만들어서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내 것에 대한 것을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나 우리가 이거를 다른 사람의 것으로 지칭해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성희롱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분을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이제 표현하는 그 부분을, 근데 이제 이거를 내가 성적인 자기의 성기를 만들고 표현하고 이런 거를 집단에 포함시키냐 말아야 되느냐, 이런 고민이 있는데, 어쨌든 이제 이 안전한 공간에서 특히나 어떤 매체로 촬영이라든가 콜라주라든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런 이제 무의식적인 것들이 많이 건드려지고, 이 아이들이 사실은 그런 관심이 가장 많을 때잖아요.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든지 모형들을 그렇게 만들어내고, 보이는 것도 다 전부 다 그냥 바나나, 오이, 내 성기 닮았다, 네 성기 닮았다, 막 이러면서 아이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집단에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구조화할 때 이제 그런 부분을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표현을 할 수 있지만 특히 자기에 관련된 것들은 어떤 거든지 가능하다. 그러나 그거를 다른 사람을 지칭하거나 다른 사람이 이렇다라든가, 그 다음에 이것은 여성에 대한 거다, 남성에 대한 거다, 이런 것도 편견이고 차별이 되는 거예요. 성차별적인 게 되는 거죠. 성차별적인 것이 된다라는 것이 어떤 뭔가의 편견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건 아닌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명확하게 구조할 때 알려주는 거죠. 그러면 그러나 나는 내 성기가 좀 작게 보여서 내 성기가 되게, 난 너무 내가 열등감이 느껴지고 내가 너무 자신이 없다.
이런 건 표현할 수 있지만, 너 성기가 작아갖고, 너 이렇다. 이런 것은 성적인 비하, 성희롱이 됩니다. 이런 것들을 이제 명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구조화할 때. 아동이나 청소년의 집단 상담할 때는. 그러지 않으면은, 이제 끝나고, 이게 뭔가 시작이 되고 나서 이거를 탈락을 시켜야 돼. 하지 말아라고 해. 이게 더 이상한 거예요. 집단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그래서 오히려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자신의 신체에 대해서 그림을 그려와라. 자기 신체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전체적으로 신체를 좀 그려와라. 그렇게 하니까 이게 이제 해석하는 게 너무나 다른 거예요. 벗은 모습, 성기를 그려야 되나? 또 뭐 어째야 되나? 뭐 이거 막 아주 뭐 그래서 난 단순히 그냥 자기 몸에 대한 것들을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그냥 그려와라 그 자기 느낌을 하는 건데 그래서 이제 이게 상담자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훨씬 더 이런 부분들이 이 범위를 정해주지 않으면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게 성적인 희롱이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범위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거를 이 집단의 구조화할 때 명확하게 하는 것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한다고 아이들이 그대로 하는 아이도 있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일상으로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것들이 되어진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상담자가 이렇게 그 제지를 해야 되는 거죠. 구조화를 해야 되는 거죠. 민들레, 자, 우리가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자기의 것은 얘기도 되지만 그러지 않는 경우는 얘기하면은 지금 우리에 대한 이렇게 안 된다가 아니라 집단의 규칙이다. 서로가 조금 더 우리가 이걸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하는 서로의 규칙입니다. 빨간 신호등, 약간 이제 이렇게 규칙 같은 것도 아이들이 초등학생 같은 경우는 막 지켜야 된다, 하지 말아야 된다고 되게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어른이나 아이나 할 때 이제 빨간 신호등 것도 빨간 신호등 무조건 멈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 우리 안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가 안전한 환경에서 이 서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빨간 신호등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 얘기를 좀 하면 조금 더 딱 명확하게 오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보는 것이 좀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